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을 완성한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견딜 수 없이 불편한 그런 사람. 혹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느낌. 비겁함일 수도, 질투일 수도, 분노일 수도 있다.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을 피하려 애쓴다. 밀어내고, 부정하고, 없는 척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을 지배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기는 어둠이다. 당신이 선하려 할수록, 완벽하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그것은 당신이 부정한 모든 것들의 총합이다. 인정받지 못한 욕망, 억압된 감정, 숨기고 싶은 기억들. 우리는 그것을 어둠 속에 가두지만 가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자는 동안 꿈에서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 폭발한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언어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피하던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 데려갈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이 마주할 진실이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라. 당신 안의 그림자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빛만 보이라고 가르친다. 착한 아이가 되라.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성공한 어른이 되라.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서 자라나며 조금씩 자신의 일부를 잘라낸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운 아이는 분노를 삼킨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들은 사람은 슬픔을 숨긴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배운 이는 자신의 욕망을 부정한다. 이렇게 잘려나간 조각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의식의 지하실로 내려가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기 위해 희생시킨 에너지의 저장고다. 어린 시절, 당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했다. 당신은 그 열정을 묻었다.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 갈망을 숨겼다. 그것도 그림자가 되었다. 당신은 분노를 느꼈지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 분노는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투사라는 현상이다. 당신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억압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유독 눈에 띄고 견딜 수 없게 느껴진다. 당신 안의 그림자가 밖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림자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다.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하며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평화를 우선시한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순간에
당신 자신을 삼켰다. 그리고 그 삼킨 것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모두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것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외면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오랜 관계를 끝내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외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림자를 계속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융은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마주하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당신이 외면한 그것은 당신의 뒤에서 조종하며 당신을 같은 패턴 속으로 반복해서 밀어넣는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부정해 온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당신 안에 분노, 질투, 욕망, 나약함, 이기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감정에 휩쓸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질문하라.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인가?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나약함을 경멸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나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성공이 당신을 질투로 미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욕망을 억압해왔다는 신호다. 두 번째 단계는 인정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나도 화를 낸다. 나도 질투한다. 나도 이기적이다. 나도 두렵다. 이런 문장들을 큰 소리로 말해보라. 처음에는 저항이 올라온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저항 뒤에 진실이 있다. 당신이 부정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하다는 증거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다. 그림자와 대화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치유 방법이다. 종이를 펴고 당신이 부정해 온 감정에게 편지를 써라. 나의 분노에게, 나의 두려움에게, 나의 욕망에게.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라. 당신의 분노는 어쩌면 당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오래된 본능이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한 나침반이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사 혹은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림자 작업은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숨겨온 것들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당신은 그 용기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당신의 관계가 깊어진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용납할 수 있게 된다. 판단이 줄어들고 연민이 자란다. 셋째, 당신은 더 큰 에너지를 느낀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그것을 통합하면 그 에너지가 창조적인 일에 쓰일 수 있다. 윤근 인생의 전반부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드는 시기라고 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한 역할을 배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이다. 그림자 통합은 이 여정의 핵심이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다. 음과 양, 빛과 어둠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면이다. 어둠 없이는 빛의 의미가 없고 빛 없이는 어둠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동양의 지혜로 말하면 균형을 찾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다. 당신이 억압한 창조성, 묻어둔 용기, 부정한 힘이 모두 거기 있다.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그들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환한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그림자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변형의 에너지다. 실제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연습을 해보자.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라.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선명하게 그려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보라. 오만함, 나약함, 이기심, 무책임 같은 단어일 것이다.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라. 혹시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직하게 보라. 당신이 그 특성을 그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특성을 인정하라. 나에게도 오만한 면이 있다. 나에게도 나약한 순간이 있다. 나에게도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당신의 꿈을 주의 깊게 살펴라. 꿈은 그림자가 말을 거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다. 윤근 꿈 분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밝혀냈다. 꿈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괴물, 당신이 두려워하는 어둠, 당신이 피하려는 장소,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상징이다. 꿈 일기를 써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라. 반복되는 이미지나 감정에 주목하라. 거기에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또한 당신의 신체 반응을 관찰하라. 그림자는 종종 몸으로 말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목이 조이거나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억압된 감정이 표현되려는 신호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대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지 탐구하라.
그림자 통합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당신은 한 층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또 다른 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좌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진실한 자신을 만난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 작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고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한다. 평생 가족을 돌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결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그림자가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시간이다. 그림자 통합은 이런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당신은 더 이상 두 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내면의 진실이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른다. 진정성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불완전함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성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당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자 통합은 당신의 창조성을 깨운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은 자신의 어둠과 씨름하며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만드는 재료다. 융해 환자 중에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좋은 남편, 건강한 자녀, 안정된 생활. 하지만 그녀는 공허했다.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억압해온 예술적 욕망을 발견했다. 어릴 때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꿈을 묻고 안전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묻힌 꿈이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다시 붓을 들었을 때 우울증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자 속에는 파괴가 아니라 생명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림자는 때로 당신이 포기한 꿈, 묻어둔 재능, 억압한 욕망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을 찾아내고 다시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다. 당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가? 그림자 통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신경 쓴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과 평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당신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자 통합은 이 가면을 벗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진짜 당신을 보여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 자신에게는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는 진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알려지고 사랑받는 경험을 한다. 그림자 작업은 또한 세대를 치유하는 일이다. 우리는 부모의 그림자를 물려받는다. 부모가 억압한 것, 부모가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것을 세대 간 트라우마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전쟁을 겪은 세대는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강해야 했고 참아야 했다. 이런 태도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그래서 당신도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패턴을 깨뜨릴 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다른 유산을 줄 수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괜찮다고 가르칠 수 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때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정상이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다. 당신이 오래된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 시기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야 한다. 옛 형태가 사라져야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림자 통합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어떤 날은 한 걸음 나아가고 어떤 날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도 과정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당신은 역설적으로 더 밝아진다.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나온다. 가짜 밝음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는 빛이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이 되고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지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당신의 진정한 소명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피해온 것이 사실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이 두려워한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일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림자 통합은 또한 영성의 문을 연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어둠을 통과하는 것은 깨달음의 필수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직면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한국의 무속에서는 신병을 앓는 것, 모두 같은 과정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통과할 때 당신은 더 큰 진실과 연결된다. 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기 실현, 즉 셀프의 실현이라고 했다.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이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 셀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자.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들이 있다. 첫째, 감정일기를 써라. 매일 밤 오늘 느낀 감정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라. 특히
불편했던 감정들을 놓치지 마라. 둘째, 투사를 인식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이것이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질문하라. 셋째, 몸의 신호를 들어라. 당신의 몸이 긴장하거나 불편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탐구하라. 넷째, 꿈을 기록하라.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다섯째, 창조적 표현을 하라. 그림, 글쓰기, 음악, 춤, 무엇이든 좋다. 당신의 그림자는 예술을 통해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여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라.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은 큰 치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을 연습하라. 그림자 작업은 자기 비난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수용의 과정이다.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이다. 나는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주한 어둠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개인적 그림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집단적 그림자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전체 인류의 치유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자 작업은 끝이 없다. 당신이 한 층을 통합하면 또 다른 층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실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은 더 깊은 진실로, 더 큰 자유로, 더 풍부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어둠과 씨름하고 있든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미워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초대하라. 그것과 차를 마시고 대화하라.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라.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한다. 관계가 깊어지고 창조성이 흐르고 목적이 명확해진다. 당신은 더 이상 두 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온전한 당신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그림자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이 찾던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다만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용기를 내라. 당신 안의 어둠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당신은 빛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피하던 그것이 당신을 완성할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던 그 사람이 당신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이 부정하던 그 감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역설이다. 어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된다.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당신은 더 깊은 진실을 찾고 있다. 당신은 더 온전한 자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 갈망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당신은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다. 그것을 환영하라. 그것을 껴안으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이것이 당신이 찾던 자유의 길이다. 그 길은 멀지 않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